다시 김건희 기자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하고 가계대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가 된 겁니까? 네, 어제 금융당국이 7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2조 2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전달인 6월의 증가액이 6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추세를 살펴봐도 지난 3월 이후로 증가폭으로는 가장 적습니다. 네. 지금 그럼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증가세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627 조치가 나온 이후에 그럼 바로 다음 달부터 효과가 났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일단 정부 입장은 그렇다입니다. 네, 그렇다. 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7월이 통상 가계대출 증가폭이 좀 큰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6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대출 상한을 묶어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627 가계대출 규제 그리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금리 상승 위험을 감안해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게 정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하면 진짜 뭐 비싼 아파트 사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감소를 한 게 전체적인 가계대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설명입니까? 주담대 규모가 줄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증가세 제동이 걸렸다는 게 좀 더 정확한 설명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이 7월에 3조 4천억 원 늘긴 늘었습니다. 다만 규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6월에 늘어난 금액이 5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증가세로 보면 확연히 꺾이긴 한 겁니다. 물론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가 완화하는데 이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은 관심은 그거잖아요. 그럼 정말 집값이 잡혔느냐. 이 대출 규제를 시작을 한 게 집값 과열을 잡겠다는 거였잖아요. 어떻습니까? 집값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확실히 좀 줄긴 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요. 627 대출 규제 이후 8월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의 아파트 유효 거래량이 약 6,400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제되기 이전에 43일간을 똑같이 끊어서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요. 60% 이상 급감한 걸로 나타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거래를 일시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서울의 부동산들을 좀 돌았는데요. 네. 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10명이 찾아오면 9명은 염탐 목적이래요. 이제 바로 살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물어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실제 뭐 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적고 찾아오는 분들도 지금 당장은 집을 사기에 적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유의미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아파트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가격대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정부 규제에서 네.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여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LTV를 70%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우 대출 한도를 정부 규제인 6억 원 한도까지 최대로 끌었을 수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거래량이 비교적 덜 줄었습니다.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면 거래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서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목입니다. 그러면 고가 아파트가 더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기는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소위 중고가 아파트로 분류된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확연히 줄었어요. 이 가격대 아파트들은 6억 원 대출만 가지고 나머지 9억에서 최대 21억을 대출 없이 현금을 채워서 구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가격대인 걸로 사료가 네. 되고요. 그런데 또 30억 원을 넘는 네.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대출 규제 이전보다 또 올랐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초고가 아파트, 30억이 넘는 아파트로 몰렸다 이런 얘기네요. 네, 주로 강남 3구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 아파트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규제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는 그런 공백 구역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서울의 평균 집값을 앞장서서 끌어왔던 게 그런 초고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규제를 개선해야 될 방안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르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이 기자, 이번에는 뭐 휴가철 뭐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긴 한데 항공업계 얘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일부 항공기 좌석에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좌석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 프리미엄 좌석은 일반석보다는 가격이 10% 비싸지만 좌석 넓이가 1.5배 넓어집니다. 뒤로는 130도까지 젖혀지는 등받이도 있고요. 발 받침대도 있습니다. 사실상 비즈니스석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에요. 이번에 이 변화를 위해서 대한항공은 총 3천억 원을 투입을 하는데 우선 동남아, 일본 같은 중단거리 노선에 적용을 하고요.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 등 장거리 노선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1.5배 넓어지는데 값은 10% 오른다. 뭐 솔깃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석 좌석은 줍니까? 줄어들어요? 숫자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 크기는 그대로인데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석 40석을 새로 설치를 하고 오히려 일반석도 늘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일단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1등석을 아예 없애고요. 비즈니스석도 일부 줄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프리미엄석을 넣고요. 일반석이 늘어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일반선 좌석을 한 개당 면적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복도가 두 줄인 중대형 항공기를 타시면 좌석 배치가 보통 333인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중간에 있는 세 자리에 한 줄을 더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3, 4, 3 배치로 바뀌는 거고요. 한 줄에 9명씩 타던 게 10명씩 늘어나니까 프리미엄석 40공간을 확보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거기에다 추가로 돈을 더 벌겠다. 그래서 일반석은 총 227개에서 248개로 21개가 더 늘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장거리 비행하면 힘들어서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이 기자의 얘기는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그걸 더 좁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원래도 그 비행기 이코노미석이 야구장이나 극장보다도 좌석폭이 좁았어요. 그런데 현재보다도 약 2.6cm가 더 좁아집니다. 더 줄인다. 예. 네, 그런 얘기네요. 저희 산업트렌드팀 기자가 예. 실제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앉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몸을 뒤척이기만 해도 이 좌석폭을 벗어날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이제 편안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이라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격 내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더 좁아지는데 가격은 그대로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측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343 배열이 국제적 표준이다 이런 취지고요. 실제 많은 항공사들, 뭐 상당수 항공사들이 채택하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이 333 배열을 적용했던 기종이 보잉 777인데 궁극의 이코노미석이라고 불렸었어요. 이코노미석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그 항공업계가 여기에 한 줄을 더 넣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너나 없이 따라가게 된 거고요. 사실 이런 선택은 수익성을 쫓아서 항공사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해서 이게 국제 표준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번 조치가 승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행 가시려는 분들이 이 소식 들으면은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